안녕하십니까, 강창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턱관절 세정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갑자기 턱관절 세정술에서 많은 광고를 하고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마치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턱관절 장애가 있으면 확실한 치료 방법이라는 거 각광된다는 식으로 좀 제가 볼 때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광고들이 많이 보여서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느 치과 사이트의 광고인데 턱이 아프고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면 턱관절 세정술이 정답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턱관절 세정술이라는 건 뭐냐면 이 관절에다가 바늘을 자입해가지고 씻어내고 깨끗이 염증을 씻어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윤활제를 넣어서 부드럽게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그러면 언제 쓰느냐? 이 턱관절 세정술 모든 걸 알려줄까라는 어떤 고대 안암병에서 어떤 이제 포럼이 열렸는데 뭐라고 써요? 물리치료나 턱관절 스프린터가 제대로 잘 안되는 환자를 위한 치료법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우리가 보통 약물치료라든지 물리치료, 장치치료 이런 것들을 하지 안 됐을 때, 그리고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을 때 이런 치료를 하는 거지, 그냥 쉽게 이런 식으로 턱이 아프고 입이 벌어지지 않으면 턱관절 세정술이 정답입니다, 쉽게 턱관절 장애 확실한 치료 방법이다, 이런 식의 표현은 좀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장치치료를 한 후에 반드시 이것이 안 될 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들은 여기도 나와 있어요. 스프린트 요법만으로 안 될 때, 즉 기존의 치료가 잘 안 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약물치료, 물리치료, 스프린트 치료가 있고 이런 것들이 안 될 때 이렇게 가야 되지, 이걸 너무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뭐든지 그러니까 아까 보셨죠, 이런 바늘을 갖다가 찌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안면신경을 건드릴 수도 있고요, 또 이열, 귀에도 또 악영의 부작용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안면마비가 좀, 여기 보이시죠, 안면마비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지각마비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이게 피부 쪽에 좀 얼얼한 느낌도 있을 거예요. 출혈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어 프로블럼, 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또 영원히 히어링 로스, 듣는 걸 안 할 수도 있다, 병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지, 이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약물치료, 물리치료, 장치치료 이런 걸 해보고,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다시 약물치료, 물리치료, 스프레이 이걸 해보고 안 될 때 이걸 하는 거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다. 여기 보시면 그냥 턱 아프고 입이 안 벌어지면 턱관절 세정술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광고를 보고 무덤이 요즘 턱관절 질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가시는데, 잘못하면 병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주의 깊게 모든 기본적인, 우리가 가장 그랬죠, 비보존적인 이런 치료를 많이 해보고, 그래도 아프고 내가 미치겠다 할 때 그때 이런 시술을 받으셔야지 함부로 받으면 안 되고요. 안 그러면 이렇게 지각마비라든지 또 안면마비, 또 벙어리가 귀를 못 들을 청각 장애까지 올 수 있는 이런 심각하다는 질환인 거죠. 그러면 안면마비라는 게 뭐냐면, 증상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세요. 우리 약간 중풍 걸렸을 때 한쪽으로 입이 돌아가는 느낌 있죠? 그런 느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평생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 치료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게 아까 보셨죠? 이렇게 광고처럼 광고 보듯이 그냥 마치 그냥 간단한 수술 이렇게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광고에 현혹되시면 잘못하면은 병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주의하시고 반드시 이런 보존적인 스프린트나 이런 거 치료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될 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이런 세정제가 유행이냐? 보험이 되거든요. 요즘 보험이 되니까 갑자기 이제 의사들도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안면마비 병, 여기 그림이 잘 이 그림이 잘 그려지네. 이런 식으로 약간 진풍 환자처럼 이렇게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도 해요. 턱관절 세정술에 소리가 자꾸 납니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하셨는데, 어느 선생님께서 턱관절 내부의 상황이 개선되면서 생기는 현상이라 보면 된다는데, 조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고요. 아까 보셨죠,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치과에 가셔서 한번 체크해 보시거나, 또는 이비인후까지 있죠, 우리 치과 쪽으로 가지 마시고 이비인후과 쪽으로 가서 한번 체크를 받아 보시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셨지만, 갑자기 턱관절, 이게 세정제가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턱관절 장애를 마치 여기 보시면 마치 장애 평생 확 낫게 해주는 것처럼 하고, 어떤 또 동영상에는 이렇게 갑자기 그냥 정답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반드시 이런 약물치료, 물리치료, 장치치료를 한 후에 그래도 안 될 경우에 의사와 상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늘을 꽂고 깨끗이 씻어내는 거지만, 이러다 보면 신경을 건들기도 하고 귀에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죄송한데 좀 험한 말이지만 병신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걸 쉽게 생각하고 하지 마시라. 물론 남자도 병신이 되면 안 되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런 식의 얼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수술 후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게 갑자기 유행한 이유는 갑자기 보험이 되면서 지금 치과 의사 협회에서 치과 의사들도 많이 세미나를 열고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문가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 되고, 아까처럼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설명을 반드시 듣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고 기존에 있는 치료가 안 들을 때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도 내가 불편하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그냥 뭐 아까처럼 뭐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그냥 뚝 하면 된다, 뭐 그냥 여기 딱 정답이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큰일 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요. 좀 더 훌륭한 선생님들 찾아가시고요. 아까 여기 계신 선생님도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일 수 있으니까요. 이런 선생님들한테 가셔서 잘 이렇게 알아보시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선생님이 이런 걸 또 잘 하시는 것 같아요.